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오늘도 톱 뉴스 단독 뉴스로 또 나왔는데 긴 얘기 짧게 하면 이거예요. 이혜훈 비망록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최변희 윤장 통화 수사 청탁 정황이 있다. 수사 무마 청탁이죠. 그렇죠. 예. 그 최변희 최동욱 변호사 그렇죠. 얘기죠. 여기서 예. 윤장은 윤 총장인 것 같고. 아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예,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네. 물론 검찰총장 사건이 그렇죠. 있었는데 최동욱 2017년입니다. 2017년 9월 19일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월은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미 대통령을 거쳐서 예. 감옥 안에 있고 네. 그리고 그 참 이혜훈 의원이 일 의혹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서울청의 이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당시에 이혜훈 의원이 이제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표였는데 이혜훈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었다 이런 이제 제보를 받았겠죠. 요거를 이제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기부금을. 그렇습니다. 네. 기부금 형태로 받은 거죠. 근데 네. 이제 기부금을 단순히 이 단체에서 기부금을 조용히 낸 것이 아니라 뭔가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네. 사람을 채용하고 그 돈을 뭐 대신 뭐 내주고 막 이런 종류의 걸로 이 정치자금을 돌려 쓴 거 아니냐. 유관순 기념 사업회에 5천만 원을 줬는데 네. 그 중에 상당액을 인건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600만 원을 네. 인건비로 썼다. 뭐 예, 이제 이런 예. 얘기가 있어서 요거를 서울경찰청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 당시에 이제 수사 지휘를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서울 중앙지검이 이제 요걸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17년 9월 19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혜훈 당시 대표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 지휘 내릴 듯 방법 없다. 입건 지휘 내리면 그때 대응 방안 강구하자.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그분이 나를 변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날 기록에는 최변희 윤장과 통화했다 함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는 이 시기상 최변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윤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혜훈 의원이 당시에 2017년이니까 지금 또 9년 전이죠. 그때 최동욱 윤석열 이 라인을 통해서 자기 관련 사건을 수사에 무마를 시도를 한 거 아니냐라는데 실제로 이 수사 자체가 3번이었나요? 4번이었나요? 검찰이 수사 지휘를 3차례나 보강 수사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바로 이거 이건을 해라가 아니라 이건을 계속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연 작전을 취했다라고 이제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동욱은 이제 윤석열의 선배죠 검찰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동욱은 검찰총장을 했을 당시에 윤석열 이제 당시 검사한테 윤석열 검사한테 아마 중요한 사건을 맡기고 또 팀장도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면 이제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최동욱 선배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동욱 변호사를 잡아야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당시에 이혜훈 이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혜훈 측근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충고를 한 거죠. 변호사들이. 맞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드디어 최변 참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동욱 변호사가 이제 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전화를 했다. 네. 전화를 했다는 거는 먹히기 시작했다. 그렇죠. 말이. 이제 그래가지고 드디어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 지휘를 하는데 네. 입건하지 말고 네. 보안 수사를 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사실상 수사 무마의 그 로비가 통하기 시작했다. 네. 이제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방록에 적힌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건들이 있는데 요 안에도 그 이혜훈 의원의 성격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19일자 비망록입니다.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이건 지휘 내릴 듯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방법 없다. 이건 이해운의 느낌이겠죠. 이건 지휘 내리면 그때 대응 방안 강구하자. 아, 여기가 다 변호사 얘기군요.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이건 지휘 내릴 듯하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건 지휘를 내리면 그때 대응을 합시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라고 쓰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합니다. 자기 느낌입니다.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받나? 야!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받아? 이제 마음에 이런 소리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수임 사인 가로 열고 7천 성공보수 5천 /5천 즉 처음에 그러니까 수임 기본 수임료는 7천만 원이고 성공보수는 뭐 5천만 원 두 번을 준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 라는 내용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총액인데 1억 7천만 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쓰려면 1억 7천 그게 적은 액수 아닌가요? 많은 액수예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지금 어. 이제 비교적 9년 전인데요. 제가 늘 놀라고 있고 또 우리 법조계 한국의 그 부패 뿌리가 뭐냐? 난 정관예우. 한국의 관료 사회 법조계뿐 아닙니다. 네. 이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관료 사회의 정관들 비리, 정관예우 이게 기본이 가령 법조계 같으면요 참 부끄럽지만은 뭐 변론 요지서를 만들어 가서 이 검사님 이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문자 그대로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전화 변론입니다. 아. 이번에 그 사건이 있지. 그 내가 좀 잘 아는 사건인데. 예. 그거 좀 잘 한번 살펴봐줘. 아, 신중하게 생각해라. 예, 이 정도 선에서 전화를 끝내는데 네. 비용이 만약에 이런 엄청난 돈을 받는다면 네. 그걸 과연 그 변호사의 변론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하나같이 수임계 안 들어가는 경우일 겁니다. 수임계가 들어가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전화 한 통화에 1억 7천만 원이군요. 그뿐 아닙니다. 이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김 판사, 그 나 말이야, 그 무슨 사건, 그 사건 내가 좀 알고 있어. 내가 좀 알고 있어. 그 좀 챙겨보지 그래.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대부분의 로펌에서 뭐 고문으로 모시고 있는 분, 네. 혹은 정관을 모시고 와서 큰 방을 하나 빌려드리고 하나 드리고 앉아 쉬게 하면서 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아닌 말로 전직 총리가 로펌에 가서 연봉을 20억씩 왜 받겠습니까? 네. 뭐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법률가도 아닌데. 전화 한 통화. 그 전직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찍새 아니면 딱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찍새 딱새라고 비유를 하는 게 난 좀 그렇습니다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난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부패 고리 이건 정관예우를 없애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비망록에 보면은 2017년 9월 20일자에는 최변이 윤 장과 통화했다 함 이런 메모가 쓰여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20일 다음 날인 21일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찰왈 내일 지휘 내린다. 어머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허락은 아니고 수사 보호강 지시 내린다.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빌론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쫓아 들어가서 이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하고 가령 피의자 혹은 이제 뭐 피조사자라고 해야 됩니까?를 위해서 어떻게 사건 설명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지? 그 사람 내가 좀 아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좀 잘 한번 살펴봐. 그래서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은 검사 혹은 판사들은 거기에 왜 매인인지 압니까? 자기도 언젠가 그 위치에 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판사인데 내 참 이게 실제 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진지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쪽 그 양쪽 변호사가 다 왔어요. 예. 한쪽은 큰 로펌이야. 네. 앞으로 자기가 가야 가야 될 될. 로펌이야. 그 이쪽은 개인 변호사야. 네. 그런데 이쪽에 주장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지만은 네. 이쪽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정관여우도 아니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래 보험이네. 예, 예. 미래 보험이죠. 예.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있어서 가령 그 우리가 이번 그 윤석열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들은 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한편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이 잣대가 흐트러지는 것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패 구조 중에 가장 핵심은 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관여우다. 정관예우다. 이거 없애야 된다. 네. 행정부든 사법부든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된다. 왜 국회의원을 지는 사람들을 어디에 뭐 자리에 고문이나 이런 데를 모십니까? 입법부 로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회의원의 3선 4선하고 은퇴한 사람을 모셔가지고 고문으로 모셔서 엄청난 고문비를 주는 거예요. 그 로비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번 일에 또 한 가지 네. 궁금한 것이 뭐 한두 예. 가지가 아닌데 예. 상가연합회가 예.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해운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보좌관. 예. 자 그렇다면 이 서울의 상가연합회가 수백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 상가연합회가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상가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한테 회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일 거예요. 네, 네. 거기서 무슨 돈이 있어서 5천만 원을 했으며 또 5천만 원을 기부한 다음에 그게 꽁돈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다. 이 돈 받기 전에는 나한테 청탁을 하면 내가 그 목에 힘을 막 주지만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그 순간 노예가 된다?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트만이라는 분이 한 말이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다. 아. 그 노예가 되는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그럼 상가연합회의 민원을 이해운 의원실이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제 만약에 네. 받았으면 이해운은 노예가 되는 거죠. 아. 그 상가연합회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저는 정말 상가연합회가 왜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나 정말 선배 지적해 주신 그게 매우 신기했는데요. 이게요. 재개발, 시설 투자,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 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게 그다음에 규제 완화, 예, 입점 제한, 각종 많고요. 부담금 네.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입점 제한 같은 상가를 안 것도 가지 있고요. 보셨죠? 상가를 가지 보시면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저는 죄송해요. 상가연합회가 거기 있는 상인들의 친목도모하고 네. 봄과 가을로 야유회 가고 뭐 이런 내 이렇게 어리석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특히나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역구를 이 과거에는 강남에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상가들이 서초구. 재개발 단계에서 어디 속하나 이거를 맞다. 상가를 재개발할 때 뭐 이거를 인정을 해주나 이런데도 만약에 어떤 규제들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산정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치인과도 어떻게 보면은 잘 보여야 되는 세상에 그러니까 정치랑 연관이 안 된 게 없네요. 지금 기사는 네. 이제 상가연합회 이름을 정확히 특정을 하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상가연합회 맞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수사 대상이 된다면 네. 이거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은 여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동욱, 윤석열 이 두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분은 지금 수감 중이라서 입장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최 전 총장에게만 연락을 해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법무법인 서평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맞다. 내가 그 사건 수행 변호사는 아니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하거나 뭔가 역할을 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중앙일보 기사는 요 아까 그 9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세 차례 요거 포함해서 세 차례나 수사가
수사 지휘를 다시 받아서 보강하시오 해서 결국은 수사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제가 이 기사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혜은 의원이 아마 과거에 이런 부탁을 유일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만 했는지 또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보수당에서 국민의힘의 뭐 전신 뭐 이런 데서 계속 그 의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혹은 경계선에 있건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자기가 소속했던 정당에 큰 상처를 남기면서 당을 이적을 한다 혹은 이제 새로운 이제 저 여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기 과거를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저는 드는 생각 거죠. 못하죠. 못 합니까? 예, 못하죠. 왜 못 합니까? 나는 그 이혜훈 의원을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네.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 궁금해요. 왜 그 장관 지명을 승낙을 했을까? 네. 예, 본인의 어떤 뭐 언론 그 과거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자기는 확장 재정론을 그리 비판하는 입장인데 네. 왜 그걸 승낙을 했을까? 그렇죠. 난 그게 지금도 이상해요. 뭐 귀신에 걸렸나? 네. 왜 그랬을까? 네. 거기 들어가면 더 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확장 재정론에 맞춰서 예산 짜주고 그거 가면 이제 각 부처의 예산 다 모아서 그 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우선 온갖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다 네. 뭐 만들어놨고 이러면 그걸 해주다 보면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분이 서초에서 국회의원 3번을 한 다음에 여러 사정으로 이제 중성동을로 옮겼어요. 지역구를. 그래가지고 영거포 선거에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 입장이 참 곤궁난 상태에 있었다. 더더군다나 자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경제 전문가로 그렇게 이제 딱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글쎄, 등장을 네. 하면서 경제 전문가를 나보다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생겨버리고 그 사람은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앞으로 나의 입장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선거로 제기할 수 있을까 하고 있던 차에 장관 제안이 딱 오면 갑자기 자기의 기본 생각을 리셋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장 재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적극 재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입장이 똑같았다. 이런 말을 본인 입으로 하게 되는 상황. 작년 12월 그 초승경부터 그런 말이 좀 돌았어요. 아마 그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 보수 진영에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네. 뭐 장관급 인사 그 보수 쪽에서 그 라인업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통합 이미지를 이제 그 구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권오월부터 시작해서 권오월 유명하잖아요. 네네. 뭐 큰 장관도 안 줬어요. 보훈처 장관 줬고 그리고 보수 쪽 인사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법제시장을 지낸 그 누굽니까? 이석연. 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예, 그 사람도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갖다 옮겼고 그리고 뭐 언론인 중에 조갑재 그리고 정규재 뭐 그분들 추천하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넣어서 또 말씀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보수 진영 운운하는데 이번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작년 12월 달에 얘기가 나오더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저쪽 진영에 있는 분에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다. 꼭 하겠다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 야당의 대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이러는데 일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명을 했고 승낙을 했고 뭐 벌써 한 달 전에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가 말 들었을 그 무렵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인사검증 들어갔겠죠. 예. 안에서. 그랬으니까 내 귀에든지 그런 말이 들려온 건데 네. 나는 설마 이랬어요. 네. 설마 이랬는데 참 보면 이게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을 발탁을 한 것은 민주당 쪽의 예산에 관한 관여를 좀 잘라내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노렸다. 네. 그러니까 이해운은 일단 예산처 장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신복 중의 신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하고 완전히 컴팩트하게 케미를 공유한 상태에서 민주당 쪽에서 오는 쪽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정책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네. 당이 시비 거는 걸 예. 딱 차단을 하고 네. 그냥 신지국게 네. 청와대의 뜻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렇죠. 그런 예산처 장관. 그렇죠. 그게 적임자였다. 오로지 내 말만 듣는 그렇지. 배운 내 노예. 그렇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가방 끈긴 그렇지. 내 노예. 그렇지, 이게 그렇지. 필요한 거죠. 그렇지. 딴 사람들은 정신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굴러가 있어. 그리고 이해운 장관 이래서는 후보자가 곤란해. 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강합니다. 만나서 대화 보면 네. 아 똑똑합니다. 예. 네. 말 잘하고 네. 그리고 아주 파워풀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선택도 또 제대로 된 선택인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 정권에서 확장 재정론을 펴려고 하면 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령 그래서 지금 또 보면 뭐 앞으로 부동산세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또 온갖 세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정의세는 낮출 것이라는 등. 그런데 구윤철은 세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달 있다고 그래. 한 달 네. 있다고. 네. 구윤철도 세제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데 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분도 전혀 세제를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아니 실무를 경험한 적이 실물이죠. 없잖아요. 이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과연 지명을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물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작은 지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그럴듯한 내 편이 필요해. 뭐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 야권을 분열시키기도 좋고. 그렇죠. 예. 국민들한테 저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 있으면 다 그 쓰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미지를 메이킹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픽업을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충성을 엄청나게 할 것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미 자기는 포퓰리즘을 한번 성남시에서 한번 맞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한번 포퓰리즘을 구현해 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 화폐를 얼만큼 뿌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어떻게 뿌리자. 전통시장에선 이렇게 대응하자. 그 다음에 용역 사업 이런 데다가 시민단체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밀어주자. 다 자기 지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원하는 대로 방향을 크게 주면 이해운 장관이 규정에 맞게 잘 만들어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예. 이제 네. 이해운이 가령 이제 최종적으로 입각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다들 그래요. 야 구윤철이 셀까 이해운이 셀까. 그쪽에 있는 이 정부 네. 그 공무원들이 네.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럴 수 그때 있겠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마디로 이해운한테 힘을 실어주면 네. 그때는 이제 어떤 무게 중심이 딱 이해운한테 가는 거죠. 게임 끝이다. 예. 네. 그건 안 되겠죠. 여기에는 대통령의 뒤에서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농구청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온갖 포퓰리즘 정책들에 기반을 마련해주고 타이핑해주는 사람은 김용범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최근에 미국에 3,500억 달러 더하기 1,000억 달러, 4,500억 달러를 제시하도록 이게 간 큰 안을 낸 사람, 나 이 문자로 간 큰 안이라고 봐요. 이 낸 사람은 나는 구윤철도 아니고 김정환은 더더구나 아닐 것이고 김용범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워딩들도 쭉 보니까 김용범이 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이 아마 오르실 건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갈아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윤철, 김용범이 지금까지 이제 이끌어왔던 말이라면 아마 말을 한 번쯤 갈아타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것을 이제 이해운으로
그 어떤 계기를 삼으려고 네. 하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겠어요. 지금 그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재명 같으면 이 사법 리스크가 제지화될 것을 겁을 내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아닌 말로 이 빨리 그 법 왜곡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담 재판부 출범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도 야, 그게 신경 써야 핵심 중에 되고 핵심이죠. 예.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 나오거든요. 글쎄요. 예. 네. 내일부터 아무튼 또 다시 뜨거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전에 오늘은 또 핵심 이슈가 있죠. 국민의힘에. 그 전에 소은님께서 안녕하세요 김강일 선생님 하면서 요즘 환율 높은 거 아시죠 선배? 네. 50달러를 지금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선배를 위해서. 네. 그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소은님 감사합니다. 이 50달러 이러니까 한 얘기인데 외국에서 지금 빚을 낸 기업들 있잖아요. 네.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왜 아니겠어요? 또 지금 1,470원 또 넘었잖아요. 네. 1,480원 목전에 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 아침 이제 신문에 이 경향신문에도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뭔가 하면 미국이 GDP 대비 발행하는 통화량 미국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 네네. D2를 네. 보면 미국은 한 71%, 네. 이 GDP 71%인데 우리는 그 2배가 넘어요. 아. 우리 GDP 2배가 넘습니다. 통화량이 엄청나다는 아.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러니까 네. 왜 환율이 오르겠어요? 달러 수요는 엄청나다는 걸 기업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4,500억 달러 때문에 그래요. 1년에 2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네, 네. 그 5년 동안 330억 달러가 주한미군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트럼프에게 트럼프라크는 저 무업자 비슷한 분에게 네. 약속을 했거든요. 이러니까 달러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기업들도 네. 지금 달러를 수출한 수출 대금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각 기업들 다 조사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이거 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 맞아요? 글쎄. 네. 너 왜 뭐 달러 안 받고 그렇죠. 그래갖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애꿎은 서학 개미들만 조지는 거야. 서학 개미들 함부로 못 조지요. 네. 미국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달러로 돈을 빌려온 기업들.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자만 하더라도 하나로 갚아야 하나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네.